오늘 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송산업에 지금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개혁신당은 저희가, 실제로 앞으로 정강에도 담아내겠지만은, 자유와 창의를 창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 방향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영방송의 뭘 정의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지만 저는 KBS, EBS, 그리고 MBC까지로 규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사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첫째로는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어쨌든 신당이 첫 정책이잖아요. 예. 그만큼 의미가 클 거라고 보는데 공영방송 관련 정책이 첫 번째 정책이 된 이유가 저는 지금 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국민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1년여에 걸쳐서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사실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잘못된 것만큼 또 그리고 우리가 봐온 것은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그리고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당들이 경제나 아니면은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네, 또 혹시 임용 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전에 지금 통과됐던 방송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정치 권력의 그 인사권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또 언론계에서는 얘기하고 자리가 됐었는데 그 법에 대한 동의를 그 법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명동의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방송 노동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토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 누를 때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 선임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방송 노동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방송 3법이나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은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의 이사진이나 아니면은 그 선출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많이 논의했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뭐 특별다수제가 된다 한들 무한대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 보고 다만 그 안에서 항상 그 언론 노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비토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부 언론사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보도국장이나 아니면은 또 편집국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 있고 또 민영방송사에서도 사장 임명 동의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22대 총선이 지난 뒤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가 이번 저희 생각의 골자이고요. 사실 오늘 논의된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저희가 초안이 있었고 그것을 언론 노조와 그리고 또 KBS 관련 문제 같은 KBS 노조와도 저희가 상의를 거쳐서 일부 조정한 방안들입니다. 물론 그 노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보수정당은 항상 노동자 대표나 아니면 노조와의 교섭을 상당히 도외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은 꼭 그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논의 대상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법안이 언론 노동자들의 뜻이 상당히 투영된 법안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저는 그 안에서 또 세부 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다수제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저는 시민단체가 사장선임 구조에 참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소에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22대 국회가 되면은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그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앞으로 테이블에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인들이 이번에 이제 자리를 많이 떠나는 것을 청소도 하는 방송들이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 보도 편향성 언급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그런 방송인들의 보도 편향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주장에 의해서 좀 그런 방송인들의 어떤 이제 그 자리를 몰아내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건데, 그런 주장, 그런 근거에 따른 주장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진행자들이 그 문제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지적하긴 했지만은, 또 반대로 모든 외부 진행자가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패널로도 많이 나아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 편향성이 우려되는 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일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제가 또 언론을 천직으로 여기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이름을 달고 있던 프로를 벗어나서 뭐 해외에 지금 연수가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처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것은 사내 노동자나 아니면 외부 진행자나 공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편향성 지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편향성 지적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게, 편향성 지적이라는 것은 또 그 자체가 편향된 지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또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실제 방송을 떠나 계신 분들이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것은 말 그대로 오히려 경영진의 편향성 때문에 물러나게 된 분도 있다라고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떠나는 이런 부당하게 떠난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은 혹시? 제가 그래서 내부 진행자들의 활성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영방송, 제가 오늘 공영방송을 주로 이제 다뤘으니까요. 공영방송의 진행자들은 충분히 훌륭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또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 개혁신당의 구성원들도 그 방향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부 진행자들의 선임에서도 또 이제 한국방송공사 내에서도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또 내부 경영진의 또 그 편향성에 의한 또 진행자 선임의 편향성, 이런 것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방송 장악의 기도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 장악 기도를 내려놓고 어느 시점부터 윗물이 맑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력 구성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개혁신당의 합의 의사를 표시한 정면이 어디인지? 제가 그럼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언론인들의 참여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게 미리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가게 되면은 예스 노로 자꾸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의사 타칭이 된 분이라도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 방송이라는 건 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보통은 그 공기업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가지고 가는 경우 많은데, 사실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양쪽으로 없는 그런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방송사의 어떤 논조라든지 아까 말했던 보도 부문의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함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어 왔고,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KBS 박민 사장 같은 경우도 어떤 방송장의 의도에 의해서 내린 이번에 핵심 인사라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의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하게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